5월 20일 PT데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PT데이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PT데이 했는데 PT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정도만 한다면 중간치기는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지금도 떨고 있나요? 순서는 첫 번째 PT가 뭐라고 해서 PT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 단계, 그 다음에 PT를 시작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PT를 진행하면서 가져야 될 전략,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가 뭐라고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자원이 모자란 스타트업들에게는 자신의 회사라든지 서비스,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지극히 낮은데요. 일단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제품, 회사,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IR 활동의 기초의 토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프레젠테이션 쇼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청중들의 프레젠테이션 몰입도는 기회 대비가 돼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PT를 할 때 듣고 있는 청중들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정보 전달의 장이 아니다 라는 점인데요. 흔히들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은 제안서의 2차 전형 과정을 통해서 PT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 PT는 정보 전달을 하는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했을 때 이 아래 보시면은 바로 우매한 청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어디언스들은 보통 짧은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우리 회사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 회사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과정을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분명 정보 전달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청중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감동과 흥미를 줘야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의 프레젠테이션 기간 동안에 청중들에게 그 PT 정말 감동적이었고 흥미가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론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스토리텔링 많이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안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PPT라든지 프레지라든지 관련 툴에 옮겨놓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PT를 할 때 제안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PPT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기승전결의 플로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서비스라든지 회사 제품을 소개를 할 때는 보통 영웅설화의 구성을 채용을 하곤 하는데요. 갈등과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쉬운 솔루션이 있지만 우리의 영웅 솔루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가 2010년도에 1월 달에 아이패드를 출시를 했을 때 영웅설화 구조를 채택을 해서 PT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랩탑의 사이에 제3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제3의 카테고리를 이끌어갈 현재 물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이 뭐냐면은
넷북이었어요. 넷북이 있는데 이 넷북은 제3의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 없고 재미도 없고 만족감도 못 준다. 이런 아쉬운 솔루션이 있지만 우리 아이패드는 이 제3의 카테고리 이끌어온 시대의 제품이다라고 해서 영웅 탄생을 이어나가는 영웅설화 구조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네, 기획 단계에서 세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촉발을 하는 콜투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매한 청중들이 PT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을 주고 아까 같이 두 번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각인시키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다음 스텝에서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번 PT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느낌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승전결에 맞게 영웅설화를 채택을 해서 우리 제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제품 괜찮네요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저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저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까? 라고 하는 다음 스텝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기획 단계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마지막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다음은 PT 시작 전에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10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 다녀오기. 이 화장실 다녀옴으로써 자신이 심리적으로다가 많이 평온해지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도 그러고 모든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화장실을 갔다 오는 습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심리학적으로도 PT를 진행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발표 장소를 확인하고 자기가 발표할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은 발표 전에 청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인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인상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눈짐작으로나마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디프레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첫 1분 반복하기인데요. 사실은 PT가 예를 들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된다 했을 때 PT는 대부분이 첫 1분이 전체 PT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PT에 대한 스크립트를 자기가 작성을 했을 때 첫 1분에 대한 스크립트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어떻게 유머있게 흥미있게 감동을 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요. 긍정적인 생각하기도 역시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PT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항상 스스로도 매일 되새기는 부분인데 시작 전부터 계속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억지로든 정말 기분이 좋아서든 계속 미소를 짓고 있으면은 미소 짓는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저를 쳐다보는 청중들,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한잔 하시고 마실 물도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다음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5분 전부터 서 있기인데 자기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발표 시작하기 몇 10초 전에 바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스트레칭과 마찬가지인데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상당히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분 전부터 서 있어서 적당한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PT를 하는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PT 전략인데요. PT 전략은 제가 이것도 몇 가지죠? 10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흔히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서에 있는 내용들을 PPT라든지 프레지 등등의 PT 툴에 옮겨 놓으면서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그대로 넣으려고 항상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자료가 우선이 아니라 내용이 먼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청중 이용학입니다. 저 혼자 떠들고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청중 이용하기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청중들 혹은 심사위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 심사위원들은 조금 더 이 PT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PT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벼운 조크인데요. 억지로 만든 조크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벼워야 되고 유행에 좀 민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꼭 한 번씩 시청하시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조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초반 분위기 기선 제압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일반 청중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라는 식으로 이 정보는 어디 가서 말을 안 하고 여기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라는 식의 초반 분위기 기선 제압이 필요하고요. 원래 다섯 번째, 스크립트 준비하기입니다. 원래는 저는 스크립트를 잘 이제 준비를 하지는 않은 편인데 저는 보통 키워드를 보통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준비되지 않은 PT는 계속 말들이 붙어요. 핵심은 핵심대로 놔두고 핵심을 수식하는 수식어들만 남발하게 돼서 애드립이 계속 남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레이저 포인터도 남발을 하는데 보통 레이저 포인터를 남발하는 사람은 전제가 뭐냐면은 스크립트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스크립트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청중들과 눈을 못 마주치고 자신이 준비한 PT가 자신이 100% 인지가 안 된, 이해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산만하잖아요. 포인터가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으면. 일단 절대 남발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PT를 PT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일단은 청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음악 등의 시각, 청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 역시 어드밴스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발표자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PT를 할 때 상대방들의 눈을 한 번씩 계속 쳐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암묵적 동의를 이끄는 거죠. 네, 이렇게 암묵적 동의를 이끕니다. 청중의 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스처와 톤의 높낮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스처는 억지로 하는 제스처는 사실 사람들에게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포인트를 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렬로다가 자기가 특징들을 나열할 때 있잖아요. 보통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간단한 제스처들은 상당히 PT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톤의 높낮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할 때 그리고 조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인 경우에는 좀 낮게 강조할 때는 좀 강하게 하면서 PT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인데요. 열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커다란 내 가슴 깊이 온몸을 그렇게 잘해한 너라는 내 곁에 있는 날 바라보는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목소리야. 이게 유승준 씨의 그 열정이라는 노래인데 사실은 열정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P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고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만 쳐다볼 때 사실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부담을 이기는 건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 어느 PT든지 시작은 반이라고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에서는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사실 뭘 질문할지 모르는데 네, 그거에 네. 대해서 답변할 때는 어떤 전략이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예상 질문을 사실은 그것도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혼자 준비해서는 예상 질문들을 절대 준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인 그런 느낌들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내가 직접 PT를 해보면서 실전 PT 이전에 예상 질문지들을 제3자들에게 한번 수집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김병준 이사가 PT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희 모두에게 한번 사전 PT를 진행을 하면서 예상 질문지를 한번 받아보고 그게 크리티컬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그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발생되는 질문지를 먼저 받아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았을 때 잘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좀 끌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요번에 그 입찰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크리티컬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면서 계속 스스로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해도 크리티컬한 질문에 대한 크리티컬한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항상 러프한 대답이든지 좀 평범한 대답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답들밖에 못 내는 게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을 끄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가 B고 B가 C인데 C는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A는 어떤 거였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B는 이런 거였는데요. A가 B니까 B는 C였는데 그럼 C가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번 더 풀어주는 거죠. 질문을 풀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솔루션을 찾는 그런 시간을 버는 행동은 임기응변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진영 기자가 PT, 저는 여기 와서 PT 한 사람 주로 김진영이랑 김용민 팀장이랑 김성진 기자랑 3명을 많이 봤거든요. 네. 3명의 장단점이 뭔 것 같아요? 장단점이요? 김병준 이사는 일단 임기응변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특징이 없죠. 좀 일단 고쳐야 될 거? 약간 고쳐야 될 거는 글쎄요.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약간 특징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무기, 자기만의 특징. 아직은 스크립트를 준비한 대로 말은 술술 잘 하는데 일단은 중간에 끊겼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임기응변이 일단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관중들과 호흡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얘기를 할 때 같이 이끌고 와야 되는데 약간 격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자기만의 킬링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김용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킬링 자기만의 그 독특한 게 일단 목소리가 일단은 좋으니까. 좋아서 그럼 김병준 기자는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요? 일단은 자기가 준비한 스크립트는 잘해? 평탄하게 노멀하게 스크립트 이어나가는 편이에요. 김용민 팀장은 목소리 자체가 일단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역시나 임기응변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행할 때 스크립트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기응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인데 A가 C다. 약간 이런 논리가 많이 떨어지죠.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사실 논리를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크립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근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키워드 위주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김용민 팀장이나 김병준 기자가 만든 PPT를 보면은 글씨가 진짜 많고 그냥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네네. 정말 그 PPT하고 처음에 극한에 있는 스티븐 작품은 그냥 한 글자로만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아니어도 원래 그렇게 글씨가 많아야 돼요? 아니죠.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도 입찰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텍스트가 많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안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은 PPT 자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안서를 보고 있어요. 제안서를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혀 PPT 자료에서 텍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 PPT 작업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전략 과정이 생략이 돼버리니까 시간상으로도 문제고 그걸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는 거구나. 네, 그리고 요약해서 서머리 하는 것도 서머리지만 일단 구성이 일단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에는 첫 페이지에 회사 소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동기가 들어가고 뭐 서비스 소개가 들어가고 뭐 줄줄이 나오는데
이 목차를 PT 할 때 목차로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PT 할 때는 회사 소개는 사실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PT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트 액션. 어떻게 우리 제품을, 우리 회사를 조금 더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는 사실은 뒤에 나가는 게 맞고 제품 소개라든지 서비스 소개가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컨텐츠 목차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게 당연한 게 제안서를 작성한 이후에 PPT 자료를 만들 때 중간에 전략 과정이 들어갔을 때 아까 말했듯이 기획에서 기승전결 혹은 영웅설화 등등의 플로우가 들어가야 돼요.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이 있어야지 말하는 사람도 이 기승전결의 흐름에 맞게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같이 하면은 제안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제안서의 목차를 보시면은 기승전결의 구도를 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카테고리는 회사 소개는 회사 소개대로, 아이템 소개는 아이템 소개대로, 뭐 시장 조사는 시장 조사대로 각각의 카테고리가 따로따로 준비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들을 믹스들을 어떻게 이쁘게 흐름대로 맞춰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의 성향과 개성을 맞춰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 PT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항상 주직을 하고 결국에는 PPT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있으면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